배를 타고 다니며 진귀한 물건들을 사고 파는 페니키아인들에게는 물건의 가치와 거래 내역 등을 기록해둘 수 있는 도구가 필요했다. 메소포타미아의 쐐기 문자와 이집트의 상형 문자에 대해 알고 있었던 페니키아인들은 이 둘의 장점을 살려 소리를 표시하는 기호 알파벳을 발명해낸다. 알파벳의 발명은 인류 역사의 발전 방향을 바꾸어버린 혁명적인 사건이었다. 쐐기 문자와 상형 문자는 여전히 전문 필경사들만 쓰고 읽을 수 있었던 반면 알파벳은 누구나 쉽게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낸 문자였다. 최소 600개, 많게는 6,000개나 되는 쐐기 문자나 상형 문자를 외워서 문법에 맞게 배열하고 읽는 것은 일반인이 쉽게 배울 수 없다. 하지만 알파벳은 20개 정도 글자만 외우면 누구나 쓰고 읽을 수 있다.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서 발생한 인류 최초의 문명은 일찍이 바다를 건너 서서히 전파되고 있었다. 문명의 씨앗이 바다 건너 처음 발아한 곳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크레타 섬이다. 기원전 3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크레타 문명은 이후 그리스 반도 해안에 식민지를 건설할 만큼 융성하였고 이것이 그리스 문명의 원류가 된다. 페니키아인들은 최초의 유럽 문명이라 할 수 있는 크레타에 자신들이 발명한 알파벳을 전해준다. 알파벳을 전파한 과정은 지금도 그리스 신화를 통해 전해지고 있는데 특이하게도 이 과정을 그리스인들은 강간이라는 사건으로 은유한다. 그 신화를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페니키아의 공주 에우로파는 시돈 해안에서 꽃을 따며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올림포스에 주신 제우스는 그녀의 미모와 순수함에 반해 욕정을 느끼고 흰소로 변하여 그녀에게 다가간다. 에우로파를 바닷가로 유인한 제우스는 그녀를 등에 태우고는 바다에 뛰어든다. 겁에 질린 에우로파는 물에 빠지지 않기 위해 제우스의 목을 끌어안는다. 크레타 섬에 도착한 제우스는 에우로파를 강간한다. 이후 에우로파는 크레타의 여왕이 되었으며 그의 아들 미노스는 크레타의 전설적인 왕이 된다. 유럽의 문명을 최초로 전해준 페니키아의 공주이자 크레타의 여왕, 에우로파의 이름을 따 유럽이라는 지명이 탄생한다. 이 이야기는 비옥한 초승달 문명이 크레타로 전파된 과정을 신화적 비유를 통해 전해준다. 한편 딸이 유괴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페니키아의 왕은 자신의 아들 5명에게 지중해 곳곳을 샅샅이 뒤져 에우로파를 찾아오라고 명령한다. 5 왕자 중에서 그리스 지역 수색을 맡은 왕자가 바로 카드모스였다. 몇 개월 동안 그리스를 떠돌았음에도 에우로파를 찾지 못한 그는 절망 속에서 신탁을 받기로 한다. 여기서 잠깐. 당시 그리스인들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무당을 찾아가 점을 쳤는데 미래를 예측하는 신의 뜻 점괘가 바로 신탁입니다. 신탁은 대개 모호한 말로 되어 있어 그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신탁은 카드모스에게 누이를 찾는 일을 포기하라고 말한다. 대신 암소 한 마리를 앞세우고 채찍질하여 계속 걷게 하다가 암소가 지쳐 쓰러지면
그곳에서 암소를 잡아 제사를 지내라고 한다. 그렇게 제사를 지낸 곳에서 카드모스는 강력한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한다. 카드모스는 신탁을 그대로 따른다. 정말 암소가 쓰러져 죽었고 그곳에서 제사를 지냈는데 그곳은 바로 테베라는 곳이었다. 테베는 당시 무시무시한 뱀이 도시의 샘을 지키고 있어 주민들이 불안에 떨며 살고 있었다. 카드모스는 샘을 지키는 뱀과 결투를 벌였고 마침내 뱀을 죽이는 데 성공한다. 사람들은 카드모스를 자신들의 왕으로 모신다. 죽은 뱀을 살펴보던 카드모스는 뱀의 이빨을 뽑아 들판에 심는다. 이빨을 심은 곳에서 용맹한 전사들이 나왔는데 이 전사들은 카드모스를 호위하는 군대가 되었다. 이 강력한 왕에게 올림포스의 신들은 아레스와 아프로디테 사이에서 태어난 딸 하르모니아를 배필로 선물한다. 그리스 신화를 통틀어 여신과 결혼한 최초의 인간이 바로 카드모스다. 그리스 신화에서 카드모스를 이처럼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가 땅에 심은 뱀의 이빨이 바로 알파벳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페니키아인들이 알파벳을 그리스에 전해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신화적으로 진술하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이 신화에 등장하는 중요한 상징은 바로 뱀이다. 아카드 바빌로니아의 창세 신화 에누마 엘리시의 모티브가 유럽 문명의 탄생 신화에도 그대로 전이된 것이다. 서양에서 문명이 전파되는 이야기에는 늘 뱀이 악역으로 등장한다. 꿈틀거리는 뱀은 문자가 등장하기 이전 시대에 여자의 성적인 에너지와 권력을 상징한다. 문명을 전파하는 남자 영웅들은 신화 속에서 한결같이 거대한 뱀을 처치한다. 인류의 역사에서 사라진 페니키아인들은 자신들을 케나아니 또는 키나안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키나안이는 케나안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케나안은 바로 성경에 등장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이다. 알파벳을 발명했으며 지중해 패권을 놓고 로마와 결투를 벌인 페니키아인들은 바로 가나안 사람들이었던 것이다. 또한 그들이 발명한 알파벳으로 기록한 최초의 문서가 바로 구약성서다. 페니키아인들이 곧 구약의 주인공이었던 것이다. 페니키아인들은 고대 히브리인들과 같은 언어를 사용하며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페니키아인들이 섬기던 신들이 구약에 많이 등장한다.